여기를 만지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소야, 너 밀이야? 가려움증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가? 혹시 한밤중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려워서 뒤척인 적 있나요? 가려워서 계속 긁어도 더 따갑기만 하고 로션을 발라도 도무지 진정되지 않으며 가려움이 피부 겉이 아니라 안쪽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나요? 혹은 너무 가려워서 밤중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씻고 나서야 겨우 잠든 적은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였다면 조심하세요. 당신의 몸이 속에서부터 도와줘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샤워하고 나면 온몸이 가렵다.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온몸이 가려운데 피부에는 아무 발진도 없다면 그건 간, 신장 혹은 혈관이 숨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원인 모를 만성 가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 5명 중 1명은 실제로 간담도 이상이나 담도 폐쇄가 있었지만 전혀 모르고 지냈다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통증도 부기도 황달도 없다는 것. 간은 매우 참을성이 많은 장기라 단지 가려움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 가능하며 영구 손상 없이 끝납니다. 저는 부산과 서울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신경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예전엔 두통이나 마비, 균형장애 같은 눈에 띄는 증상만이 위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뀐 건 김서연, 56씨를 만난 뒤였습니다. 밝고 손자 돌보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주부였죠. 그날 그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바닥이랑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요. 밤마다 긁다가 상처가 날 정도예요. 비누도 바꿔보고 크림도 바르고 알레르기 약도 먹었는데 하나도 안 나요. 깡전염이에요. 단순한 피부염인 줄 알았지만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겨울철 건조 피부나 단순 알레르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가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해졌고 며칠 전부터 몸이 쉽게 피로하고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런 가려움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의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간 기능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AST, ALT, 빌리루빈, 알칼리 포스파타제 수치,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했죠.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와 감마 GT가 상승, 담즙이 간 안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담석 쓸개돌, 이 담도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소화기내과와 협진해 내시경으로 담석을 제거했습니다. 단 일주일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처음으로 편히 잤어요. 가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려움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건 간의 신호, 신장의 도움 요청, 혹은 혈관의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 또는 전신이 가렵지만 붉은 발진이 없는 경우 이는 종종 본격적인 질병이 나타나기 수개월 전의 경고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과를 전전하며 크림을 바꾸고 비누를 바꾸고 그저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며 그 신호를 흘려보냅니다. 왜 밤에 등이 이렇게 가렵나요? 밤에 허리 아래쪽이 가렵고 살짝 붓거나 소변량이 줄었다면 그건 신장이 약해지고 피 속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생활 동안 김서연 씨와 비슷한 환자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62세 이정우 씨는 계절성 알레르기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검사 결과 담석으로 인한 담즙 정체, 즉 간이 막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최미란 씨는 몸 전체가 가려워도 피부 문제겠지 하며 참고 지냈죠. 결국 자가면역성 담관염이었고 눈이 약간 노래진 뒤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런 분들이 모두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이 손상되고 나면 치료는 훨씬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통증, 기침, 어지럼증은 무서워하면서도 가려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려움은 몸의 침묵의 언어입니다.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액 속에 담즙산, 쓸개즙산이 쌓이고 그 물질이 피부신경 끝을 자극해 특히 밤에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왜 밤이냐고요?
누워있을 때는 혈류가 느려지고 피 속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긁어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가려움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원인이 피부가 아니라 간 안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날 밤 김서연 씨의 검사 결과를 본 후 저는 진료실 불빛 아래서 제 손바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간이 보낸 신호를 긁고 있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는 가려움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1인공 간, 신장, 심장 문제를 먼저 알려주는 3가지 위험한 가려움 부위. ECRG 피부 가려움과 장기 내장성 가려움을 구분하는 간단한 관찰법. 3절에 병원에 가면 꼭 요청해야 할 혈액검사 초음파 항목들. 4.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 가려움 완화, 혈액순환 개선, 간 기능 회복을 돕는 생활 루틴. 이 모든 건 어렵지 않고 검증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원인 모를 가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작은 가려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뒷목이 가렵고 어지럽다면 뇌혈류 장애의 신호입니다. 김서연 씨를 만난 이후 저는 이유 없이 가려움을 호소하는 신장 환자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료만 해도 그런 환자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각자 표현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가려움이 오래가고 원인을 몰라 답답해한다는 것. 그중 한 명이 최민수 48세의 씨였습니다. 회사원으로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으며 눈 밑에는 잠을 설치는 사람 특유의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등 뒤, 어깨 사이를 슬쩍 긁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몇 달째 등이 이 한 군데만 가려워요.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안 낫고 피부과 약을 3번이나 발랐는데도 그대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려움이 퍼지거나 번진 적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딱 한 곳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일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계단을 오르면 더 심해지고 누워서 쉬면 좀 괜찮아요. 그 대답에 저는 바로 집중했습니다. 움직이거나 긴장할 때 심해지는 가려움,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신경 또는 혈관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등을 살펴보니 피부는 멀쩡했습니다. 붉은 반점도 각질도 알레르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려운 부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곳을 눌러보자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딱 거기에요. 바늘로 속에서 찌르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스쳤습니다. 신경성 가려움증. 피부가 아니라 신경이 압박되거나 혈류가 막혀 생기는 가려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냥 운동 부족인 줄 알았죠. 그 대답이 저에게는 평범한 피로가 아니라 심혈관 문제의 단서로 들렸습니다. 가슴이나 등 윗부분이 가렵지만 아무 발진이 없다면 그건 교감신경계와 심혈관계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민수 씨에게 운동부와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명확했습니다. 중등도 허혈성 심근증 심장 근육의 혈류 부족, 고지혈증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었죠. 결국 그가 몇 달 동안 느껴온 등 사이의 깊은 가려움은 심장 허혈로 인한 신경 혼선이었습니다. 심장과 등 중앙부의 피부는 같은 흉부신경 도삼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심장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질 때 뇌는 그 신호를 통증 대신 가려움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심장병이면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마 가려울 줄은? 그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몸은 각자 다른 언어로 도움을 청합니다.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저리며 또 어떤 사람은 가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약물 치료, 스타틴, 혈압 조절제와 매일 아침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그는 웃으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안 가려워요. 다만 아내가 운동 가자고 할 때만 손이 좀 가렵네요. 그 유쾌한 농담 뒤에는 몸의 경고를 제때 알아차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안도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환자들에게 가려움의 두 얼굴을 꼭 설명합니다. 구분, 피부성 가려움, 내장성 가려움, 특징,
붉은 반점, 각질, 두드러기, 동반. 눈에 보이는 변화 없음. 원인: 알레르기, 자극, 비누, 음식 먼지 등 간신장, 갑상선, 심장, 혈액 문제. 양상: 접촉 직후 시작, 단기간, 밤에 심해지고 수주 수개월 지속. 치료 반응: 연고 항히스타민제 효과 있음, 외용제 효과 거의 없음. 며칠 뒤 저는 또 한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한지민, 62세시, 전주에서 올라온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로 가렵다며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심해지고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제가 발목을 눌러보니 살짝 부은 자국 부종이 남았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는 신장 기능 저하, EGFR 50대 초반. 이건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 요독 유레믹 톡신스, 이 쌓여 생긴 신성, 센 가려움이었습니다. 밤에 심해지는 이유도 같았습니다. 누워있을 때 혈류가 느려지면 피 속에 인포스페이토가 유산 유레이 피부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피부 보습을 꾸준히, 저염식, 혈압관리, 감각신경 안정제 보조요법을 안내했습니다. 3주 뒤 그녀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3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그때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그 언어를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머리 뒤쪽이 가렵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어깨나 목덜미 주변이 가렵, 함께 어깨 통증이나 팔저림이 있다면 그건 뇌혈류 부족이나 경동맥 목혈관 경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의 연결망처럼 움직입니다. 때로는 가려움이 간이나 신장의 신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풀리지 않은 스트레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역 상담 모임에서 들려주면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위험한 가려움하고 그냥 가려움은 어떻게 구분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몸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뇌빙혈에 걸린 것 같아요. 가려운 부위에 붉은 반점이나 작은 발진이 뚜렷하고 경계가 명확하다면 대부분 피부 질환입니다. 하지만 속이 근질근질하게 깊은 가려움, 피부에 아무 흔적도 없고 피로감, 체중 감소, 피부나 눈이 노래지거나 소변이 진해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그건 즉시 진료가 필요한 내부 장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잠을 못 잤을 때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약을 찾기 전에 수면과 휴식을 먼저 돌보세요. 이런 설명을 마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피부는 내장의 거울입니다. 몸속의 모든 변화는 결국 피부에 드러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자세히 보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루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설 때 저는 천천히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긁던 손들, 가려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얼굴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찾고 나서 건네받은 따뜻한 포옹들,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의 진짜 보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몸의 목소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스가려운 몸이 보내는 침묵의 경고고, 다음 영상에서는 간, 신장, 그리고 중추신경계와 깊이 관련된 3가지 주요 가려움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을 함께 설명드릴 겁니다. 어떤 가려움이 단순한 건지, 어떤 가려움이 병의 신호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간신장, 심장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린 뒤 전국 곳곳에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종아리만 가려운데 병원에 가야 하나요? 또 다른 분은 걱정스레 적었습니다. 저는 허리가 계속 가려운데 아프진 않아요. 괜찮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를 통해 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걸요. 저는 설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려움에도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부위가 몇 주째 계속 가렵다면 그곳에는 분명 실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간이나 신장,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피 속의 노폐물과 담즙산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쌓입니다. 그 물질들이 손바닥, 발바닥, 허리, 종아리에 집중된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죠. 처음엔 살짝 근질근질하지만 점점 불안하고 타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며 결국은 불면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움, 불면, 피로, 가려움, 악화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 낚시를 즐기던 박성우 65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물이 발에 닿으면 막 근질근질하고 밤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야 겨우 잠이 와요. 그의 다리는 건조했고 종아리에는 긁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높고 혈당은 경계치, 그리고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대사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그에게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1인주 매일 아침 20분 걷기 다리 혈류를 깨우기 위해 2옌 채소금과 가공식품 줄이기 대신 채소와 물 늘리기 3적의 목욕 후 10% 유레아 보습제 바르기. 그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달 뒤 다시 찾아온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낚시 못 갈 때만 손이 좀 가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몸을 이해하려는 꾸준함과 성실함이야말로 어떤 약보다 강한 힘이라는 것을. 모든 가려움이 심각한 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오래간다면 그건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해독과 배출의 균형, 휴식과 스트레스의 균형이 깨진 것이죠. 노년층의 경우 피부가 얇아지고 땀샘 기능이 떨어지며 자연 보습 성분도 줄어듭니다. 물만 조금 부족해도 피부가 따갑고 가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세요. 피부의 수분을 지키고 몸에 물을 채우세요. 하지만 피부를 꼼꼼히 관리했는데도 여전히 가렵다면, 특히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이 짙어지고 피로감, 체중 감소, 다리 부종이 동반된다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신호입니다. 그럴 땐 반드시 간 수치 크레아틴인 혈당 갑상선을 포함한 피검사제가 생존 4종 세트라고 부르는 검사를 받으세요. 단 5ml의 피로 몸 전체의 상태를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음의 균형.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가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가려움도 심해집니다. 예전에 만난 한 은퇴 교사분은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인데 목과 팔이 계속 가려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터뜨리셨죠. 오랫동안 병든 남편을 돌보며 잠을 못 잤다고요. 그 후 매일 밤 10분 명상을 배우고 심리 상담을 병행하자 그 끔찍하던 가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몸은 단지 병에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도 반응합니다.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불안할 때 피부의 혈관이 수축하고 감각신경이 자극되며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돌보는 건 곧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어느 겨울밤, 진료를 마치고 여의도 공원을 지나던 기억이 납니다. 가느다란 눈발이 먼지처럼 흩날렸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걸었습니다. 붉어진 뺨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죠.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려움은 눈과 같다. 그저 살짝 내릴 때는 풍경을 아름답게 하지만 치우지 않으면 길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가려움도 그렇습니다. 내버려두면 몸속 깊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가려움자가 진단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신장,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가려움을 조기에 구별하는 방법과 밤마다 가려움과 불면을 줄이는 습관 3가지도 함께 소개할 겁니다.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 분이 당신의 몸이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작은 가려움 하나가 제때 귀 기울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 제가 하루에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농담인 줄 아십니다. 하지만 사실 가려움이 평생 이어지는 사람과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그 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밤은 몸의 소리를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잠들기 전 3분 루틴이라고 부르는 3단계를 알려줍니다. 첫째, 피부를 살펴보기.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손과 발, 특히 가려운 부위를 천천히 관찰하세요. 상처가 있거나 긁은 자국이 보이면 유레아, 유리아 혹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얇게 펴바르세요. 단 피부가 완전히 젖은 상태에서는 바르지 마세요. 수건으로 닦은 뒤 3분 정도 후 모공이 열려있을 때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숨과 심장을 듣기.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손이 차고 머리가 무겁다면 그건 몸이 스트레스 모드에 들어간 신호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숨을 5번 반복하세요. 단 5번의 호흡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째, 따뜻한 물 한 잔. 1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이 한 잔이 혈액순환을 돕고 간과 신장의 기능을 안정시켜 건조한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이 세 가지 정말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집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한지민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밤 이 루틴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분 덕분에 요즘은 젊을 때처럼 꿀잠을 자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4가지 원칙을 덧붙입니다. 1. 낮 동안 충분히 물 마시기. 밤에 한꺼번에 마시지 마세요. EINC, 혈압, 혈당, 혈중 지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이 세 가지는 간과 신장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주로 매일 가벼운 운동. 잠들기 전 팔다리 스트레칭이나 1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4. 술, 야식작에 먹는 습관 피하기. 이 세 가지는 몸에 수분을 빼앗고 독소를 쌓이게 합니다. 가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가장 이른 경고음입니다.